안면 홍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 건데요. 안면 홍조 말 그대로 얼굴이 좀 빨개지는 질환이죠. 얼굴이 뭐 아프진 않은데 빨갛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이고 또 그런 질환인데 이거의 원인이나 증상, 또 치료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안면 홍조라는 거는 일단 주관적으로 이제 얼굴이 좀 붉어지고 땀이 나기도 하고요. 좀 화끈화끈거리는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게 발생한 이유는 이쪽에 있는 붓부 안에 혈관이 좀 붉은 편인데 그 혈관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확장이 되거나 그 혈관의 수가 늘어나거나 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 발생기 전에 이래요. 혈관이 늘어나고 교감신경 같은 게 자극이 돼가지고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일단 생리적인 홍조가 있어요. 이거 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좀 당황하거나 좀 열이 받거나 이럴 때 얼굴이 좀 빨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홍조를 말하고요. 폐경기 홍조는 이제 폐경되는 여성분들의 한 50%,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5% 정도가 경험을 하게 되고요. 얼굴이 좀 빨갛게 달아오르고 화끈화끈거리고 그런 게 나타나게 되고요. 약물 유발성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뭐 칼슘 채널 차단제, 혈압약 같은 거도 이제 부작용으로 안면 홍조가 보고가 되고 있고, 협심증 약이나 뭐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도 안면 홍조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유방암약이나 골다공증 약이나 니코틴산, 뭐 파킨슨 약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으로 안면 홍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른 질환이 있어가지고 2차적으로 얼굴에 홍조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흔한 게 이제 폐경기 홍조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빨간 게 여성의 에스트로겐 분비 그 그래프예요. 보시면 이제 40대 되기 전에 최고 정점을 찍고 쭉 이제 분비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폐경이 되면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장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간내 시상하부라는 중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체온 조절점이 좀 하강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얼굴로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고 열감도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게 뭐 이제 그 폐경기 증상들인데, 좀 처음에는 뭐 이제 기분 변화가 조금 심하다든지 뭐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요. 뭐 안면 홍조나 상열감이나 이런 거는 보통 45세에서 55세 사이 정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우울감이 찾아온다든지 뭐 골다공증이나 이런 증상이 65세 정도까지는 많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돼가지고 안면 홍조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갑상선이라는 건 우리 몸에 좀 대사를 담당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기능이 많이 항진돼 있으면 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얼굴 쪽으로 이제 열이 뻗치는, 이제 화끈화끈거리고 좀 이제 얼굴 빨개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일단 특징이 또 열이 많아져요. 열이 발산이 많이 되니까 열이 많아지고 이제 열 소비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자꾸 배고프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은 빠지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고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됐을 경우에는 이게 외형적으로 특징이 바뀌게 되는데, 이 갑상선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이 안구가 조금 돌출되거나 이런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코 주변으로 해가지고 좀 빨갛게 되는 좀 만성 피부 질환이에요. 이유는 그 원인 같은 거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은데 몇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고요. 빨갛게 되는 게 주로 특징인데, 좀 심한 경우에는 이게 구진이 올라오거나 이런 식으로 농포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암종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암종이라는 거는 이제 종양인데 주로 이제 소화기관이나 폐 점막 쪽에 생기는 그런 종양이에요. 근데 그 종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한 10% 정도에서는 유암종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안면 홍조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안면 홍조나 청색증이나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게 뭐 자라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발견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이제 소화기계 질환을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안면 홍조 증상도 있다라고 하면은 내시경이나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는 이계측두 신경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3차 신경의 한 분지인데 이렇게 침샘이랑 연결이 돼서 침분비랑 관련이 있는 그런 신경인데요. 여기에 어떻게 손상이 되었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혈관이나 땀샘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음식을 씹을 때 이 귀 앞쪽이 빨개지면서 땀이 나는 이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결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그런 질환을 치료하면은 2차적으로 안면 홍조도 좋아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인이 특별하게 존재를 하지가 않죠. 그런 거는 한의학적으로는 상열하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뜨거운 기운에 자연적으로 좀 위로 뜨게 되고 차가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잘 몸에서 순환이 잘 되어야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건데, 뭔가 이제 순환이 잘 안 됐을 때는 열이 위로 뻗치게 돼요. 손발이 차갑게 되고 이런 증상으로 이제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치료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치료 방식은 이제 수승 화강이라고 해가지고 찬 기운을 위로 올려주고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전체적으로 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일단 치료법은 가장 먼저는 이제 비강내 사혈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코 안쪽에 있는 혈관들이 머릿속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 안에서 이제 하비갑계 쪽을 자극을 해가지고 피를 내주면은 전체적으로 머리 쪽 한번 순환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열을 떨어뜨려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안면 쪽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약 처방을 해드리는데, 한약은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좀 전체적인 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수승화강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약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한약 처방을 같이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안면 홍조가 있을 때는 좀 생활관리 같은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차가운 음료를 먹는다든지 시원한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겨울 되면 이제 차가운 그런 와중에 이제 얼굴만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보온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요. 그럼 뭐 이제 어떤 약물 때문에 안면 홍조가 유발되는 경우에는 그 약물을 끊거나 다른 약물로 바꿔서 이제 복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이제 혈관을 좀 확장을 유도를 하는 그런 식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알코올이나 카페인 같은 거 이런 건 좀 자제를 해주시고, 초콜릿이나 치즈 같은 것도 이제 안면 홍조에 조금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악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면 홍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히 원인 질환이 없는데 안면 홍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내가 안면 홍조가 있어서 치료를 좀 받고 싶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까요?